안녕하세요. 성산 개미TV입니다. 11월 20일 시장이 이렇게 마감되었습니다. HLB 그룹주들이 또 밀렸죠. 금요일날 7%대, 5%대 올라가던 HLB 생명과학도 전체적으로 좀 밀렸는데, 실적으로 보면 이게 좀 시소게임 같은 하루 올라가고 하루 떨어지고 전체적으로 옆으로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옆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격은 거의 모여가고 있고 내일 같은 날 좀 반등해줘야 21선을 깔끔하게 모아주는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공매도 상황을 좀 살펴보면 HLB 공매도가 만만치 않아요. 지금 공매도 잔고 1, 2등에 있는 게 거의 HLB인데 오늘도 거의 10%대. 며칠 전에 12%대가 나온 이후에 9%, 7%, 10% 오늘도 거의 10%대 공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공매도가 엄청 괴롭히는 게 HLB입니다. 셀트리온 그룹들도 그렇게 공매도들이 많이 이렇게 좀 괴롭히는 편인데 특히 HLB하고 H생명과학도 공매도들의 주 타겟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죠. HLB 생명과학의 공매도를 봐도 역시나 오늘도 좀 많이 나왔어요. 오늘 한 7%대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 HLB를 대응할 때는 너무 하루하루 일일비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옆으로 가는 과정, 이격이 보이는 과정이 필요한데 더 이상 추가로 밀리지 않고 내일 같은 날 양봉으로 반드시 떠줘야 이격이 보이는 이런 깔끔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격이 보이는 과정은 우리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주식이 움직이는 주포들, 즉 아직은 매수세가 약하죠.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들어와야 이게 깔끔하게 모일 수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매도세도 많이 약해져 있고 거래량 자체가 많이 죽어있기 때문에 더 큰 하락은 나오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HLB에 대한 전체적인 이 합병효과, 얼마 전에 회사를 합병해서 자회사를 인수했죠. 엘레바의 아필리아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잠깐 보려고 합니다. HLB가 전에 이 영상도 제가 한번 알려드렸었는데 특히 이 적극적으로 지금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죠. 얼마 전에 G트리비엔트를 인수함으로 인해서 사명을 HLB 테라피틱스로 바뀌었고 또 최근 흡수합병을 결정한 FA의 실적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기 때문에 2022년도 내년 1분기죠. 1분기부터는 HLB 연결 실적이 반영되기 때문에 재무 건전성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걸로 전망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재무제표를 볼 때 개별 재무제표하고 연결 재무제표가 있는데 연결 재무제표를 볼 때 FA의 실적도 같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게 HLB 실적을 반영이 됐을 때 어느 정도는 재무 건전성에 기여한다는 거죠. 따라서 HLB에는 내년에 흑자를 이뤄낼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필리아에 대한 좀 얘기가 있는데 HLB가 예전에 이 엘레바에서 이 지난해 초 스웨덴 바이오 기업 오아스미아 파마스티컬로부터 항암제 아필리아의 권리를 확보한 적이 있어요. 이 아필리아는 내년부터 영국과 독일 등에서 난소암 치료제로 판매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러한 이 암 치료제 판매로 인해서 역시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아필리아에 관한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이건 작년에 12월 달의 기사인데 HLB 미국 자회사 엘레바가 룩셈부르크에 둔 본사를 다국적 제약사 그룹과 난소암 치료제 아필리아 유럽 판매 및 공급을 위한 라이선스화 계약을 체결했다고 작년 10월달 28일날 이렇게 공시를 했습니다. 박스경제TV의 김효선 기자님의 글이고요. HLB에 따르면 지난 3월 스웨덴 바이오 기업 오아스미아로부터 아필리아의 글로벌 권리를 이전받은 엘레바가 아필리아 유럽 지역 판매를 위한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HLB 그룹의 미래가치 확보를 위한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이 본격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이 백금계 약물 간섭성이 있는 난소암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아필리아가 백금계 약물 감소성 있는 난소암, 복막암, 나팔관암에 대해 이 카보플라틴과 병용요법으로 1차 치료에 실패한 환자에게 사용 승인받은 파클리탁셀의 3세대 개량 신약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유럽에서는 이 파클리탁셀 개량 신약 중 유일하게 난소암 치료제로 허가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난소암 치료제가 올해 1년 작년 20년도에 나왔던 얘기고 올해 1년 동안 이제 연구나 이런 걸 더 거쳐서 결국 내년부터는 이렇게 상당한 판매 실적을 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아필리아가 1사대항 암제인 금방 말씀드렸던 파클리탁스의 3세대 개량 신약이고 HL에 따르면 2세대 제품인 이 아브락산의 매출이 2018년도 10억 달러를 이뤘기 때문에 아필리아 역시 상당한 판매 실적을 낼 수 있는 걸로 보인다고 합니다. 요즘 코너 하나를 이제 배분을 해서 제약바이오주 특징 뉴스라든가 이슈만 좀 살펴보는데 얼마 전부터 제가 신테카바이오하고 메조온에 관해서 말씀드렸었죠. 네, 신테카바이오 같은 경우에 오늘 급등해 주었고 자 월봉에서 본 역시나 이 대바닥권에서 탈출하는 거기 때문에
원체 많이 떨어졌죠. 추세가 돌려서 돌아나갈 확률이 있고, 매주온에 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매주온도 계속 지금 조차 상황이 계속 잘 올라가고 있는데, 조정권이나 눌림목을 줄 때 매주온 같은 경우도 추세를 틀어서 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황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럽게 예상도 한번 해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이 K바이오가 2년 연속 기술 수출을 10조 정도 돌파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이 K바이오 기술력은 상당히 좋은 걸로 알려져 있죠. 이달까지 총 28건을 달성했고요. 지난해에 이어서 연간 기록 경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머니투데이의 정기종 기자님의 글인데 잠깐 살펴보면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 기술 수출 규모가 2년 연속 10조를 넘어섰다고 그래요. 특히 최근 과도하게 쏠렸던 이 코로나 관련 이슈가 아닌 업종 본연의 가치인 파이프라인, 즉 신약 후보 물질로 거둔 성과라는 데 의미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작년부터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코로나 관련한 백신 관련주들, 치료제 관련주들이 많이 급등했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요새 이제 머크사나 화이자 이제 치료제가 나오면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감으로 백신 관련주나 이런 종목들이 많이 밀렸는데, 이런 거 밀릴 때 꼭 코로나 관련주가 아닌 K바이오 다른 업체들까지도 많은 조정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사실 가만히 살펴보면 이 본연의 가치인 파이프라인, 즉 신약 후보 물질로 거둔 성과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올해 28건의 기술 수출을 통해 약 11조 3,700억 원의 계약 규모를 달성했다고 그래요. 지난해 전체 계약 규모 10조 원 150억 원, 그러니까 10조 150억 원을 이미 다 넘어선 수치고, 특히 해당 금액이 각 품목별 상업바이오의 판매 로열티는 제한점을 감안하면 단순 수치 이상의 성과를 낸 3위라고 합니다. 굉장히 우리나라의 K바이오의 기술 수출이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렇게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 바이오 업체들이라는 생각입니다. 오늘이 월요일이죠. 월요일은 이 한 주, 주봉이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HLB 그룹주의 전체적인 차트 상황을 볼 필요가 있어요. 차트는 모든 걸 말해주지 않지만 그래도 추세를 알아보는데 가장 유용한 지표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일단 월봉의 장기 추세들은 다 깨져 있어요. HLB는 아직은 다 깨져 있는데, 그렇다고 이제 바닥권에 거의 와 있다는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주봉에서 5주선 돌파 한 짝이 필요한데 오늘 돌파 시도 실패했죠. 여기를 깔끔하게 돌파해야 추세 전환이 되는데 아직은 못해주는 그런 모습이고, 일봉에서는 내일 같은 날 반등이 져서 반드시 옆으로 가는 구간, 이런 게 필요합니다. HLB생명과학도 마찬가지로 20주선을 3주 전에, 2주 전에 이탈해놨기 때문에 역시나 5주선의 돌파 안착이 필요한데, 5주선 떨어질 때 올라타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옆으로 가는 기간 조정이 더 있어야 되고요. HLB 제약도 마찬가지로 간신간신 지켜주고 있죠. 지금 20개월서 이 자리 깨면 안 되는데 여기도 간신히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주식은 깨지 않아야 될 자리 절대 안 깨야 반등하고 돌아나갈 수 있어요. 넥스사이언스는 10개월 선을 기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역시나 아직은 이탈하지 않고 있고, 주봉에서 5선 위에 있기는 올라탔어요. 그래서 5주선 얼마나 잘 지켜주고 돌아나가냐에 따라서 상황이 깔끔하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일봉에서는 일단 20에서 그쪽까지 와 있는데 여기서 외바닥을 그리고 돌아가기보다는 아마 쌍바닥 정도 그릴 것 같은데, 그때 바로 10개월 선을 깨게 되면 아주 크게 무너져서 20개월 선까지 올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조심해야 되고요. 급하게 10배로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와도 하나 이상하지 않은 그런 차트죠. 유일하게 이제 G3BNT만 추세가 잘 유지되어 있죠. 월봉 어체 바닥권에서 5개월 선을 잘 유지해서 돌아나가고 있고, 주봉에서도 5선 위에 잘 있습니다. 일봉에서는 추세를 이탈하는, 보통 우리가 생명선이라고 알려진 황금일선이 이탈하지 않음으로 해서 아직은 추세가 깔끔하게 유지되어 있고, HLB 파워는 옆으로 가고 있죠. 이렇게 다중바닥으로 옆으로 가고 드디어 이격이 깔끔하게 모였기 때문에 올라타면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좀 지지부진했는데 내일은 HLB의 좋은 반등을 기대해 봅니다.